지금 숙명여고 사태가 지금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해당 학교의 전 교무부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계속 부인해 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바꾸셨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랑 학부형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 법정에서 나왔잖아요. 왜 금고 보관 날부터 왜 야근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제가 밝힐 테니까요. 다른 학부형님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딸에게서 문제 적힌 쪽지와 휴대전화 기록 그만하시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시죠. 금고 답지 보관한 날에 왜 야근하셨어요? 계속 혐의 부인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다른 부모님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저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소 국장님, 네. 결국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자신이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이 숙명여고 2학년에 이제 쌍둥이 딸들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네. 쌍둥이 딸들한테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기고사 문제지와 답을 유출했다. 네. 이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아하. 이걸 받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지난 2일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일단 네. 법원은 범죄가 소명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리고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영장 발부를 재판부가 했다면 뭔가 구체적인 근거, 정황 등을 다 두루 참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뭘까요? 이 전 교무부장은 계속해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아하. 지금 정황 증거뿐이다. 직접적인 증거 사실 없긴 해요. 정황 증거뿐인데 경찰이 여론에 이제 밀려가지고 자신은 이제 구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럼 법원이 이제 기록을 좀 검토를 하거든요. 네네. 구속영장 발부할 때 판사 검토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한지. 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영장실질 심사하는 판사도 이 정도면은 범죄가 이제 소명이 됐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걸 다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소 국장님. 네. 네. 크게 봐서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뭘까요? 같아요. 일단 이제 경찰이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정황 증거로 한 18개 혐의. 그렇게나 많아요? 예,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네. 이제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이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그 영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아하.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네. 거기서 들어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택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손글씨로 쓴 여러 가지가 압수가 됐는데 하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시험지에 정답이 적힌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자택의 컴퓨터를 이제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네. 예, 그것이 이른바 이 문제 유출과 어떤 관련이 좀 있는 것 아니냐, 문제될 것 같으니까 교체한 네. 것 아닌가 아하. 하는 부분이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 전 교무부장 임 씨가 2번 야근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근데 언제 그냐면 그게 중간고사 3일 전, 네. 기말고사 5일 전. 네. 그때 이제만 야근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일단 시험지가 들어있는 금고를 열어본 것까지는 네.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은 네. 이제 시험지를 넣기 위해서 열어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뭔가 그런 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교무부장, 지금은 교무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만 교무부장은 야근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증을 키워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요,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즉 전 교무부장인 사람과 그리고 이 딸들 지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다. 그래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혐의를 끝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정황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위를 끌 수가 있고 재판까지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의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번 학기가 이제 금년도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적이 결국은 확정이 됩니다. 네. 변경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난 학기에 전교 1등한 거 아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억울하다 하고서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네. 혹시 만에 하나 네. 지금 여기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시험지가 들어있던 금고를 열 때 다른 선생님이 입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에 대해서 내가 뭐 어디다 쪽지에 적거나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증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얼핏 저의 이제 의심이긴 하나 뭐 네. 법적 추정이라고 근거도, 할까요? 네, 네네. 근거도 없습니다만 지금 이 숙명여고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과거에는 혹시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아하. 들었어요. 네. 해당 과목 선생님이 함께 있었는데 네. 어찌하여 심지어는 금고 안에 있던 오답 나중에 정정했어요, 정답으로. 네. 그 오답까지 지금 이 이과 학생이 네. 뭐 전교에서 한 명 네. 오답을 적은 네. 이런 일이 발생할 바로 수- 이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정답을 뒤늦게 금고에 있을 때 그 이후에 네. 15대 11로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답을 적은 유일한 학생이 네. 금고에 있을 때의 정답이라고 네. 추정되는 10대 11을 적은 학생이 바로 이 학생밖에, 이 집 네. 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억울할 만한 이유가 순전히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이 사건 다루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순빈 아나운서 사실 이 숙명여고 지금 분위기는 거의 쑥대밭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사건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이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하.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분노랄까요? 지금 이 감정이요. 거의 비등점까지 다 올랐고 이미 폭발했어요. 폭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 뭐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입장도 내놨고 즉각 전원 구속해라 이런 입장도 내놨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분노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못 믿겠다. 학교의 이 시험 성적 관리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분위기에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쌍둥이까지 우리가 상처받을 걸 걱정해야 되나?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진짜 상처받긴 받을 것 같긴 해요. 두 쌍둥이도. 보통 이제 이 일은 처음에 시작에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 쌍둥이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하.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가능성은 네. 아버지가 쌍둥이들한테 너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쌍둥이들도 보다가 보면은 하나에는 성적이 먼저 오르고 하나는 좀 나중에 올랐어요. 네. 그걸 보면은 이 둘의 입장도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지금 죄송합니다. 자, 국방부 연결해서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 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 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임신부 그리고 여고생 등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그리고 광주 시민께 사과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숙명여고 사태 마무리 좀 지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앞서 최명기 원장님께 쌍둥이 자매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그것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의 만약에 계속 강요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갖다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나 일단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어쩌면은 본인들의 점수를 본인들의 실력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아버지도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각도 아마도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아서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다만 시험을 못 볼 뿐이라고 합리화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어서 계속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아버지와 분리가 된 다음엔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또 쌍둥이 둘 중에서 약한 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쌍둥이 둘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계속 무죄를 우리 쌍둥이들이 주장하니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빨리 진실을 갖다 공개하는 쪽이 네. 본인들을 위해서도 빨리 본인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상처를 하게 되는데도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서 빨리 진실을 갖다 하는 쪽이 쌍둥이들을 위해서도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끝까지 최종 판결, 법원의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의 나라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교무부장이나 아빠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우리 딸들이 4시간도 못 자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올린 성적이에요라고 항변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거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 교무부장의 딸들뿐만 아니라 모든 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 4시간 다 못 자요. 고3에서는 진짜 뭐 학원도 다니고 정말로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실력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뭐 실력 없는 사람이 떨어진다. 뭐 다 수긍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서 뭐 제2의 제3의 정의와 같이 막 편법을 써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
그 학생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아하, 그런 네. 불만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고시라든지 뭐 이렇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다 승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 숙명여고뿐인가 다른 아하.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 거 사실 그게 더 그러니까요. 중요합니다. 네.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으면 국가에서 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 교무부장이라는 쌍둥이 자매의 아빠라는 사람은요, 어제 영장심사에서 끝까지 지금 가보겠다.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뉴스파이터 끝까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